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교사 생활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과 고민이 모이는 영역, 바로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흔히 말하는 교과 세특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성장했는데 이걸 어떻게 문장으로 써야 하지? 활동을 했는데 이게 세특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일까? 대학에서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읽을까? 오늘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써야 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어떤 문장이 학생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학교 현장 상황에 맞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세특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가? 둘째, 1, 2학년과 3학년은 무엇이 다른가? 셋째, 대학은 어떤 세특을 읽고 의미 있게 해석하는가? 넷째, 입력 전 점검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교과세특 기재예시 도움자료, 대학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기재 요령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업무 흐름에 맞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세특 작성은 대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입력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학생이 이 과목의 세특 입력 대상인지, 이 내용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성 방식입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열심히 참여함이라고 쓰는 것과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결론을 수정함이라고 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특은 활동명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와 성장을 보여주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금지 항목은 없는지, 수업과 평가에 근거한 내용인지, 글자 수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옮겨 쓰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흐름, 즉 입력 기준, 작성 방식, 점검 기준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1, 2학년과 3학년의 차이, 대입에서 읽히는 세특의 특징,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특 작성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표준화, 관찰, 신뢰성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한 학교 안에서만 읽히는 기록이 아닙니다. 학생이 지나갈 때 대학이나 상급 학교가 학생의 학업 경험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공식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교사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임의 변경 불가입니다. 기재 요령은 학교 생활 기록 작성과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학교 상황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기재 기준 자체를 임의로 바꾸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관찰과 평가입니다. 세특은 학생이 말했다더라, 외부 활동을 했다더라를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사가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직접 본 것, 직접 확인한 것, 직접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과학 동아리에서 멋진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규 과학 수업이나 수업 연계 평가 과정에서 관찰된 것이 아니라면 교과 세특에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영역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세특 글자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별 세특이나 다른 영역의 과목별 세특 내용을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각 영역에는 그 영역의 역할과 입력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 작성의 출발점은 좋은 문장을 쓰자가 아니라 기재 기준을 확인하고 수업 평가에서 관찰할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신뢰롭게 기록하자입니다. 이제 학년별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기준으로 1, 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적용 체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1, 2학년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학점입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단위수 대신 학점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도 과목명, 학점,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석차 등급, 수강자 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비고란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발 교육 등 비고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비고 처리는 세특 작성 여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항목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미이수 처리되었다면 그 과목에 대해 세특을 기재하지 않는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 업무 담당자가 함께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 2학년 석차 등급 체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는 성취도 A에서 E와 함께 1에서 5등급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강자 수가 5명 이하인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거나 가운데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조건 안에서 학교가 일관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특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 2학년 세특 작성에서는 이 학생을 써야 하나 보다 이 학생에게서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무엇을 관찰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번에는 3학년입니다. 3학년은 1, 2학년과 달리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항목과 표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학년은 과목별로 단위수가 표시되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1에서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병기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1, 2학년은 원칙적으로 1에서 5등급 체계가 강조되지만 3학년은 익숙한 1에서 9등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수강자 수 13명 이하 과목인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거나 가운데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전문교과 2와 전문교과 3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나 직업계열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능력 단위 기반 학습활동, 참여도, 태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특 작성 원칙은 1, 2학년과 동일합니다. 교과 담당 교사가 과목별로 작성하며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학습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사고와 태도를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3학년 세특이 대입과 직접 연결되는 부담감이 큽니다. 하지만 부담이 클수록 원칙은 더 단순하게 잡아야 합니다. 수업에서 관찰한 사실, 평가에서 확인한 성취, 학생에게서 보인 변화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향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1,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 세특 작성은 큰 원칙은 학년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수업과 평가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특성을 기록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적 산출 체계와 일부 처리 기준은 다릅니다. 1, 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고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 2학년은 학점, 3학년은 단위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적 표기 방식도 다릅니다. 1, 2학년은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석차 등급, 수강자 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학년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등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인수 과목 기준도 다릅니다. 1, 2학년은 수강자 수 5명 이하, 3학년은 수강자 수 13명 이하일 때 석차 등급 또는 가운데 점으로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중도 포기 사항도 학교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1, 2학년에서는 최종 미이수 처리되면 세특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학년의 경우에도 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특을 기재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학기 말에 꼭 확인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과목에서 이 과목은 몇 학년 과목인가? 해당 학생은 최종 이수자인가? 성적 산출과 세특 입력 대상이 맞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행정적인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특 문장을 보겠습니다. 세특을 쓸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활동 나열형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발표를 열심히 하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물론 나쁜 의도로 쓴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장으로는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개념을 이해했는지,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특은 활동 목록이 아니라 성취와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첫째, 성취 기준 기반입니다. 학생이 단순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교과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와 적용을 보였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둘째, 직접 관찰 중심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토의, 실험, 수행평가, 발표, 산출물 제작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본 내용을 써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서술입니다. 한 시간에 인상적인 장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 상시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 특성을 종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수업에서 토론에 참여함이라고 쓰기보다 토론 과정에서 상대 주장에 사용된 근거의 적절성을 질문하고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여 최종 발언에서 논리 구조를 보완함이라고 쓰면 학생의 사고 과정이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세특을 쓸 때 문장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특 문장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바로 근거, 행동, 성취, 성장입니다. 첫째, 관찰 근거입니다. 어떤 수업, 어떤 수행평가, 어떤 산출물에서 관찰한 내용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학생 행동입니다. 질문했는지, 분석했는지, 비교했는지, 도의했는지, 수정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취 특성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 어떤 개념 이해, 적용, 능력, 탐구력, 문제 해결력이 드러났는지를 써야 합니다. 넷째, 변화와 성장입니다. 피드백을 반영했는지, 처음보다 사고가 확장되었는지, 자기 주도성이 드러났는지를 정리합니다. 문장 툴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수업에서 세모세모 과제를 수행하며 네모네모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개념을 적용하여 결과를 개선함. 예를 들어 영어 수업이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영어 발표 과제에서 자료의 출처와 핵심 어휘를 정리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해 원인과 해결 방안을 비교하는 문장 구조로 발표 내용을 보완함. 이 문장은 활동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장면, 학생 활동, 교과 성취, 성정 과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특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먼저 수정 전 문장을 보겠습니다. 발표를 열심히 하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 협력함. 이 문장은 학교 현장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는 보이지만 세특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찰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수업에서 어떤 과제를 하면서 보인 모습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성취 기준이나 성취 수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개념을 이해했는지,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지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학생의 변화와 성장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정 후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활용한 학급 도서 검색 프로그램을 설계함. 오류가 발생한 입력값을 직접 분류하고 예외 처리 조건을 추가하여 실행 안정성을 높였으며 코드 주석으로 알고리즘 흐름을 설명하는 등 문제 해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남. 이 문장이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업 과제가 명확하고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교과 개념이 드러나며 오류 해결 과정과 개선 결과가 보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런 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함을 어떤 과제에서 어떤 사고를 하고 개선했는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협력함을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고 공동 산출물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과목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역 인구 변화 자료 분석 활동에서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비교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역 복지 수요 증가를 근거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함. 모둠 토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며 지역 방안의 현실성을 보완함. 이처럼 세특은 학생을 칭찬하는 문장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과정을 증명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의 관점에서 세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세특을 읽을 때 단순히 이 학생이 좋은 활동을 많이 했구나 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량의 증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주 언급되는 평가 요소는 크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항구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특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탐구 과정의 구체성 등이 중요하게 읽힙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 관심이 많음 보다 함수 그래프의 변화 원리를 추가 문제에 적용하고 조건 변화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비교함이라고 학업 역량을 더 잘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진로 역량입니다.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경험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특에 억지로 진로를 끼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심 분야와 연결되는 장면이 있을 때 기록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성, 리더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뛰어남이라고 직접 쓰기보다 리더십이 드러난 수업 장면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의견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모둠 산출물 완성도를 높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학이 읽기 쉬운 세특은 역량명을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드러난 수업 장면과 학생의 사고 과정이 구체적인 문장입니다. 학업 역량형, 진로 역량형, 공동체 역량형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형입니다. 수학 과제 탐구에서 지수함수 모델을 활용해 감령 확산 자료를 해석함. 실제 자료와 모델 값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오차 원인을 설명하며 매개 변수 변화와 그래프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추가 탐색함. 이 문장은 수학 개념을 실제 자료에 적용한 과정이 보입니다. 또 단순히 결과를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매개의 변수 변화까지 추가 탐색했다는 점에서 학습 역량이 드러납니다. 다음은 진로 역량형입니다. 정보 수업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미세먼지 공개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시각화함. 환경공학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며 결측값 처리 방식에 따른 결과 차이를 비교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로 희망을 직접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정보 수업의 데이터 분석 활동이 환경공학 분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형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과제에서 팀원의 코드 충돌 문제를 역할별로 정리하고 테스트 기준을 제안함. 의견 차이를 기능 우선순위별로 조정하며 공동 산출물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이 문장은 협력이 좋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협력의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문제 사항이 있었고 학생이 그것을 어떻게 조정했으며 결과적으로 공동 산출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선생님들께서 세특을 쓰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팁은 이겁니다. 역량명을 직접 쓰기보다 역량이 드러나는 장면을 쓰자. 탐구력이 우수함보다 자료를 비교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질문을 설정함이 훨씬 강하게 되겠습니다. 세특을 다 쓴 뒤에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좋은 문장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오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점검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입력 여부입니다. 과목별 세특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학생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재 원칙입니다. 문장이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착함, 성실함, 인성이 좋음처럼 교과 학습 맥락에 약한 표현만 남아있지 않은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기재 범위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수업 연계 수행평가에서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교과 수업과 관련 없는 비교과 활동이나 외부 활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넷째, 금지 항목입니다. 대회, 수상, 방과 후 학교, 외부 온라인 강좌, 소논문 실적 등 기재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특히 장기 결석, 위탁 학생, 순회 교육 대상 학생 등 관찰 내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로 내용을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확인하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처리 기준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세특 작성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의도로 쓴 문장이라도 기재 금지 항목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 성적, 수상 실적 등은 교과 세특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회 명칭을 단순한 행사명처럼 바꾸어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내 과학탐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과학탐구 발표 활동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임처럼 대명을 흐릿하게 바꾸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핵심은 그 활동이 정규 수업과 평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K무크, 무크 등 외부 온라인 강좌 관련 사항, 방과 활동 학교, 연구 보고서나 소논문 실적 자체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의 성취 기준에 따라 연구보고서 형태의 산출물을 작성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보고서 제목,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 같은 실적이 쓰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학습 과정과 성취 특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문장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수업 맥락에 따라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단원에서 알고리즘 평형 사례를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와 관점을 비교하여 기술 발전과 사회의 책임을 관계를 설명함. 두 문장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앞 문장은 실적 중심이고 뒷 문장은 수업 속 학습 과정과 성취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실제 학교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목별 세특은 정말 모든 학생에 대해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합니다. 다만 수업 활동 대부분에 참여하지 않아 교사가 관찰할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특이사항 없으므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2학년 공동교육과정을 중도 포기하면 세특을 쓰나요?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이후 중도 포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종 미이수 처리된 경우에는 과목별 세특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학년의 경우에도 중도 포기 학생은 수강자 수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성적 산출 대상에 제외되고 세특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 담당 교사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과정 담당, 성적 담당, 담임교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강자 수가 적은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학년은 수강자 수 5명 이하, 3학년은 수강자 수 13명 이하인 과목에서 석차 등급 또는 가운데점 표시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조건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특은 규정에 맞고 수업에 근거하며 학생의 성장이 읽히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세특을 쓰기 전에는 먼저 기재 요령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수업과 평가에서 관찰할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 기준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지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점검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세특은 단순한 행정 문장이 아닙니다. 학생의 교과 학습 경험을 대학과 다음 교육 단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교사의 전문적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며 선생님들께 세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이 문장은 수업과 평가에서 직접 관찰할 내용인가? 둘째, 이 문장은 학생의 성취와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가? 셋째, 이 문장은 기재 요령과 학교 규정에 맞는가? 학교 현장에서 세특 작성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사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